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저도 롯데나 GS의 고민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일을 갖다 했었는데 전국에 3만 개 이상의 물류 스팟으로 쓸 수 있는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거점도 있고 또 500개가 넘는 물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통운하고 맞먹는 정도 규모죠. 차량이 5,000대가 넘어요. 그것도 역시 뭐 대한통운하고 맞먹을 거예요. 그게 벌써 2015년도였거든요. 유통이나 온라인 쪽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세계가 그 이베이를 인수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이슈는 롯데가 이제 오카도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거고요. 그래서 뭐 자동화를 하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뭐 물론 이제 저희 경쟁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롯데가 오카도와 이제 제휴를 해서 좀 자동화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고요. 좀 제대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롯데온도 그렇고 롯데 쇼핑으로만 본다면은 뭐 마트와 백화점, 그 다음에 뭐 편의점, 뭐 롯데온 이런 완전히 이 업태별로 굉장히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3사가 롯데나 뭐 현대나 아니면은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전부 고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10%대 정도의 고성장을 했는데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선방을 했죠. 아마 편의점이 국내에서 이 업태별로 1등을 한 거는 아마 작년 그 상관으로 해서 대형마트에서 편의점으로 왕자 자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편의점과 백화점이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마트나 사실 그 마트가 작년에 약간의 반등 폭은 있었지만 대체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슈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롯데쇼핑이 안고 있는 사업군은 오프라인 사업군에 그런 약간 부침이 좀 있고요. 다만 지금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규모로 본다면 0.4%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이라는 전체 롯데 쇼핑에서 발생되는 매출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적자 규모로 본다면 뭐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자 규모로는 엄청난 적자액이 발생을 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롯데마트, 백화점,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계열사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을 전부 분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롯데온 같은 경우가 매출은 전부 계열사에서 발생을 시키는데 비용을 전부 롯데온에서 가져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자가 좀 커졌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검승부는 뭐 나영호 대표님이 연임을 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3분기 연속 지금 거의 4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을 고성장을 하고 있는 두 자릿수 고정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롯데온은 지금 계속 역신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액 자체도 그렇고 매출액은 약간 신장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매출액은 뭐 몇백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일단은 거래액으로 파이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거래액 자체가 분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3분기도 7천억대의 거래액이 나왔거든요. 참고로 쓱닷컴이 한 1조 5천억의 거래액이 나오기 때문에 쓱닷컴 거래액의 절반밖에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즉 오프라인에서 본다면은 거의 비등비등한 위치지만 온라인에서는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 사실 쓱닷컴도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쓱닷컴도 전년 대비해서 거래액이 한 5%가 감소했고 롯데온도 3% 감소해서 오프라인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몰들이 어렵긴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도 사실 롯데온이 조금 취약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서 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롯데온이 규모는 작지만은 롯데굽이라는 이제 공룡이 있어갖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융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좀 확장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은 이제 투자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의 수가 있지만은 수익 구조를 내는 게 있고 이제 영업 손실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에서 너무 이제 기업의 어떤 마켓 쉐어 포지셔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바꾸려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저기 영국의 오카도 그걸 갖다 도입하면서 이거를 계획적으로 좀 바꿔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센터를 지금 3개를 이미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4개째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 1호, 2호, 3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잡음은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처리 속도를 다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했지만은 그게 어떤 그렇다고 썩 퍼포먼스 된다는 자동화 센터는 아직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쓱닷컴이 이제 이베이를 갖다가 M&A를 하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카도랑 제휴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롯데를 말하자면은 이제 그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롯데닷컴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마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롯데의 가장 큰 성공의 어떤 그 열쇠는 이 계열사들에 대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에 가장 큰 그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소매점에 대한 게 있다면 그다음에 롯데 제과라든지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통합이 된다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열사 간 통합, 그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도 보면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S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동화 설비를 그냥 산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아마존에서 이야기하는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그러죠. 좀 장기간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익을 내는 어떤 그런 관점인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존에 있던 내부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고객사의 어떤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설비에 대한 어떤 인테그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실패했다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고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있고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MD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이 내부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자동화를 하면 그냥 어떤 설비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네 가지 부서가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조직의 연속성이라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본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요. 그게 이제 센터를 구축하는데 가장 그게 있었고요. 이제 뭐 또 하나 더 말하자면은 내부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이탈을 한 거죠. 뭐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키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육 훈련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인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도 이제 많은 캐시는 오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물류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경험했던 인력들이 쿠팡에 막 빨려 들어갔었어요. 한동안은. 그 문의도 들어오기도 하고 저한테 뭐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쿠팡에 확 빨려 들어갔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3PL 이제 스타트업들한테는 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되는 건 아니고요. 돈도 들여야 되겠지만은 이런 그 역량이 있는 경험 있고 훈련된 인력들이 있어야 이 성공을 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신성일 이사님 말씀 뜨끔합니다. 범인이 저라서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신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GS 어마어마한 유통 공룡들이잖아요. 뭐 범접할 수 없는 공룡들이었는데 그 공룡들이 지금 굉장히 초라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 많이 보실 겁니다.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지금 온라인하고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저도 롯데나 GS의 고민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일을 갖다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롯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뭐 아니면은 슈퍼도 있고 거기에다가 롯데 제과라든지 칠성에 있는 유통 물류 인프라 하다못해 롯데 리아나 엔젤리너스도 물류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전국에 3만 개 이상의 물류 스팟으로 쓸 수 있는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거점도 있고 또 500개가 넘는 물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통운하고 맞먹는 정도 규모죠. 차량이 5,000대가 넘어요. 그것도 역시 뭐 대한통운하고 맞먹을 거예요. 그게 벌써 2015년도였거든요. 그때쯤 됐을 때는 유통망도 있고 물류망도 있고 실제적인 물리적 거점이 완벽하고 자동화까지 완벽했어요. 국내 물류 자동화는 유통센터가 유통에서 먼저 자동화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롯데, 이마트 그런 대형 유통사들이었던 거죠. G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물리적인 거점이 많다고 결코 통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나와서 그 부분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편의점이 서울 시내에 10,000개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거점으로 쓸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고 구색은 작아지기 때문에 거점을 최소화하고 거꾸로 말하면 최소화한다는 걸 적정하게 만드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한 30개, 40개 정도의 한 400평 정도, 3,400평 정도 규모의 센터만 있으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대형 유통사들은 너무나 많은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점들이 오히려 유지 비용과 고정 비용의 발목을 잡고 있고 SK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또 시스템이 그렇죠. 복잡해지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GS가 요기요를 인수하고 뭐 키커머스 한다 그랬다가도 많이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전혀 그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돼서 시너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DNA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 방향에서 관점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대형마트들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도 이제 과거에 물류거점 통폐합을 좀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전국 네트워크 확보할 거점 전략이 우선이고요. 거점 전략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걸 통폐합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기업 쿠팡을 포함해서 지금 오프라인 대형마트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저성장 시대 통합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점을 갖다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도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하나의 거점 전략이 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에 수송하고 또 라우팅 동네 배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뭐 CU가 되든 아니면 GS가 되든 1, 2,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있죠. 저 미니스토어 인수했으니까 빅3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국의 물류 거점하면 한 2,500점, 3,000평에서 한 600개 점포를 라우팅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 때 이제 거점에서 나가는 어떤 출고부터 비용부터 그 라우팅 동선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비용이라든가 품질 서비스 향상이 너무 중요해지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물류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물류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비용을 막연하게 줄이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1인당 옛날 같으면 생산성이 너무 중요했지만 여기 생산성의 효율성이나 최적화로서 이제 이익 구조를 내는 쪽으로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